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테크 가운데서 라이프 사이클과 재무 설계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테크, 재테크, 경제를 테크한다 또는 재물, 어떤 용화나 이런 것들을 테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스킬은 어디에 있는가 같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재테크가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20대 때의 재테크에 대한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20대 결혼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혼테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에는 20대 결혼 트렌드가요. 그 트렌드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요즘 세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결혼 트렌드로 보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2008년 20대 여성의 52.9%가 결혼에 긍정적이었으나 반 이상이죠. 그런데 이제 2022년도 그리고 후로 이제 14년 후에는 27.5%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경제권 시대에 있으면서 이제 남편이 아니더라도 또 혼자 독립해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 거의 반으로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뭐 반으로 감소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20대에 대한 결혼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같이 공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지연 및 비혼이 증가합니다. 결혼을 늦게 한다든가 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자아실현 욕구 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건수가 10년 새에 약 40%가 감소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요인을 보면 결혼 자금 부족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힌답니다. 그래서 주거 마련 등 경제적 고민이 결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가 돈이 없으면 이제는 결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관이 바뀌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이 예전에는 학업, 경력, 경제적 안정 등이 결혼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학업이나 경력이나 경제적 안정 등이 결혼보다 우선시된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학업, 경력, 경제적 이런 것들이 더 결혼보다 우선시 된다는 얘기도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결혼 재테크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래서 이것을 결혼 재테크라고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혼테크라고 명명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테크는 혼인과 재테크의 합성으로서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혼인과 재테크를 해서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요 방법으로는 신혼부부 주택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요즘에는 뭐 평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작아서 그런지 아주 되게 저렴한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깨끗하고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4차 산업에 맞는 그러한
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모든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한 그 IoT 어떤 그 4차 산업의 그 IoT 기술을 접목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예를 들면은 스몰 웨딩이라든지 한복 같은 걸 대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대출 상품을 잘 활용을 요즘에는 이제 금융권에서도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지원금 및 보조금을 잘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홈테크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그럼 높은 결혼 비용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혼생활의 경제적 안정도모와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이 홈테크에서 좀 주의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무리한 대출을 해서 무슨 뭐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은 아주 그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은 좀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필요한 항목에 집중을 해서 해야지 너무 분산돼서 이것저것에서 홈테크 한다고 그래서 너무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장기적인 재무 계획과 연계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홈테크는 20대들이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서 현재는 홈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홈테크에 대한 것들을 재테크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고요. 다음에 이제 30대를 한번 볼까요? 30대의 보금자리 내 집 마련 이렇게 나와 있고요. 30대를 위한 보금자리 내 집 마련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구체적인 좀 첨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를 위한 보금자리 내 집 마련 그 주택 청약 활용이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청약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입 기간을 좀 늘리고 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거르지 말고요. 매달 뭐 자동이체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그 기간을 좀 늘리고 꾸준하게 좀 납부를 해야 어떤 그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점 제도를 고려해서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해야 하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30대짜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팁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최대 2억 5천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에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억 6천까지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금 마련 전략인데 월 수입의 50에서 60%를 저축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를 잘 활용해서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전략으로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고
그 LTV라고 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그 다음에 DT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규제를 고려해서 대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 선정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 등 그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곳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 다양한 옵션을 좀 고려하셔서 주거 전용 면적이 85 스퀘어 미터니까 한 20평, 20 몇 평이 되나요? 4, 15, 38, 24, 25평 정도 되나요? 25평 이하의 주택을 선택하면 대출 혜택 같은 거를 쉽게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또 잘 활용해야 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의 구입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길 바랍니다. 결혼, 자녀 계획 등 미래 생활 변화를 고려해서 주택 규모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 상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전문가나 금융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관리 계획인데요. 구입 후에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관리비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행하면 30대에 그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대에서 40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0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는 자녀교육비인데요. 학제별로 나눠서 준비해야 할 자녀교육비인데, 40대 부모들이 자녀의 학제별로 준비해야 할 교육비에 대해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 학제별로 필요한 평균적인 비용을 제시하겠지만, 실제 비용은 가정 상황과 교육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취향도 있을 수 있고, 아이의 취향보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만 3세에서 5세까지인데, 월 평균 비용이 약 100에서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요 비용이 이제 학비라든지 특별활동비, 교재비, 급식비 같은 것이 있고, 좀 더 비싼 거는 이제 영어 유치원의 경우는 월 평균 129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제 이런 영어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세종시가 월 173만 원으로 가장 높고요. 서울이 141만 원, 그 뒤를 이루는 것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보면 월 평균 한 80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요 비용은 이제 방과 후 학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만 12에서 14세까지죠. 월 평균 비용은 약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이런 거는 이제 학원비하고 과외비, 교재비, 학용품비에 이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고등학생이면 이제 만 15세에서 만 17세. 월 평균 비용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주요 비용이 이제 학원비하고 과외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들어갑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죠. 2023년도 기준으로 월 평균 75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학교를 보면 만 18세 이상인데요. 연평균 비용이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주로 등록금이나 생활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고려했을 때고요. 국내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약 679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생활비하고 기타 비용을 더한다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문제 선택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해외 유학을 갈 경우에 연간 평균 비용이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입니다. 주요 비용이 등록금, 또 생활비, 항공료, 보험료 이렇게 들어가죠. 해외 유학의 경우는 국가와 학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명문대학의 경우는 연간 비용이 1억 원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40대 부모들은 이러한 그 교육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보험이라든지 적금,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교육지원 정책이나 장학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제는 40대가 지나서 자녀와 함께 준비할 이제 자녀 그 결혼 자금은 어떻게 될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기본적으로 수입의 약 50% 이상은 저축해야 된다. 자녀의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협력해서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기 계획 수립인데 자녀가 성인이 되면 결혼 자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표 금액을 설정해 둬야 합니다. 현실적인 결혼 비용을 예측하고 목표 금액을 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비용이라든지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등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이제 분담 비율을 결정하세요. 부모하고 자녀가 각각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일정 부분 자녀가 부담하도록 권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축 방법 선택으로선 적금이라든지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저축 및 투자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녀의 위험 선호도와 부모의 조언을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저축 현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 정확도를 확인하셔서 그래서 다시 필요시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교육에는 자녀에게 재무관리라든지 저축, 투자에 대해서 교육하시고 책임감이 있는 재정 습관을 기르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금 혜택 활용은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도록 하세요.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이전할 때 계획적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혼인 증여 재산 공제 등 그 관련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긴급 자금 준비 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긴급 자금으로 준비하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주택 마련 계획과 연계로서는 결혼 자금과 주택 마련 계획을 함께 고려하시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전문가 상담인데
필요시에는 재무설계사나 세무사의 조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자녀와 함께 결혼자금 준비하는 과정은 이제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녀의 재정관리 능력을 키우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고령화 시대의 50대의 철저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자금에 대한 재테크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령화 시대에 50대가 펼쳐진 그 노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테크와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고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